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X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 이 현상을 한편에 설명하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연 이 본토 자금이 몰려서 어떤 홍콩 주식 사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12월부터 그런 저희도 있고 특히 1월부터 중국의 본토 자금,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북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주식을 사는 뭐 후션깡통 자금을 이제 북향이라고 부르고 남향, 그래서 중국의 이제 뭐 큐리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홍콩으로 주식 사는 이제 강구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놓고 보면 1월 달 누계로 홍콩으로 가는 자금이 1,700억, 거의 30조 원 가까이 이제 들어갔고요. 지금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7조 원 정도입니다. 거의 4배 가까운 돈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그 홍콩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지난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콩 하루 거래량의 거의 3분의 1을 네. 중국 본토 자금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생지수가 그 지난 1년 동안은 무슨 소요 사태라든지 미국의 제재라든지 뭐 이래서 굉장히 부진을 했다가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그 바닥을 치고서 올라오면서 특히나 이제 2021년 들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75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이제 거침없이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홍콩 항생지수의 급등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바로 본토 자금이다.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토 자금이 왜 홍콩으로 내려오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 얘기를 드렸고, 네. 정말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이게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본토가 그 홍콩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이제 있고, 우리는 뭐 홍콩에 있는 주식을 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매수 규모로 보면 한 3.1%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전체 시가총액에.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2021년 1월 1일부터 오른쪽 그림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게 본토 자금의 당일 매수액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제 가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싸면 팔고 싸면 산다는 것이 그 금융시장의 속성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AH 프리미엄을 놓고 보면 지금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저평가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지난 시간에는 깊이 안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지금 펀드 발행이 아주 이게 화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전 같았으면 중국의 펀드에서 홍콩 비중은 굉장히 낮았고 중국 본토를 주로 편입을 하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홍콩주 편입 비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사는 주식보다는 기관이 주로 좋아하는 주식, 이 주식들의 주가 반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한국에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미국의 제재, 중국의 제재 때문에 굉장히 부진을 했었지만 이것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중국 뭐 ETF나 중국 펀드라고 할 때, 고객분들한테도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본토 주식이냐, 아니면 홍콩 주식이냐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본토가 더 우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홍콩을 편입한 이런 펀드나 ETF가 훨씬 인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봐야 되는 건 중국의 전략인데요. 그래서 홍콩의 이 시장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홍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포위해서 그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상장이 이제 이 자이든 타이든 이제 퇴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홍콩에 재상장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살 수 없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투자가들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또 거꾸로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아시아에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을 살려면 이제는 홍콩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뭐 수출이 뭐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절상이 계속되면서 해외 투자하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점점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은 우리는 뭐 자금이 가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뭘 사고 있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 지금 이제 상위 10개사를 놓고 보면 역시나 이제 탄센트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투안, 최근에 이제 뭐 이게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샤오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중자 들어가는 기업. 그래서 미국이 제재한 중자들은 중국이동통신, 중신국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유기업이죠. 그렇죠. 중자 들어간, 중국은 중자 들어간 기업은 100%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째로 많이 산 기업이 안타체육이라고 스포츠 의료용품 회사고, 그리고 12번째가 그 지리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일 국제라고 하는 전자담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룸 맥주, 그 다음에 장성자동차, 그 다음에 또 중자 들어가는 중국 해양석유,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탑20 안에 들어왔고. 일단은 텐센트만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 규제인 상황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만 신다 생물이라고 바이오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광업, 그 다음에 깜뻥 리튬, 뭐 이제 전기차 때문에. 그리고 재미난 것은 한국 분들도 요새 그 양고기 한국에 들어온 그 양꼬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중국에서 제일 큰 양고기 회사인 하이디라오가 이 38번째로 많이 샀고, 지금 후오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증자를 하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비아디전자, 그리고 비아디 국번. 그래서 비아디 국번은 이제 본토에 상장된 비아디 회사와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비아디 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가지셨던 보리흠업, 요 회사들도 이제 중국의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도 맥주도 이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골고루 샀네요. 뭐 식료품, 뭐 반도체, 자동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기업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죠. 테마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기관이 사는 것이지 개인들이 이제 하는 작전주라든지 이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대를 포함한 이제 그런 쪽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상위 종목들을 보면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토 펀드들이 주매주 세력이 뭐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요게 이제 우리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펀드들을 놓고 보면 지금 홍콩수 편입 비율을 보면 이제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그 정도를 지금 편입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것이 이제 얼마까지를 더 갈 거냐고 그러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토 개미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관이고, 개미들도 이제 홍콩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개미들이 주식 투자하는 개미가 1억 7,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넘는 인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연간 토탈로 이 동학개미 분들이 730만 명인가 이제 계좌를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한 달에 150만씩 지금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홍콩 투자는 우리처럼 뭐 계좌 개설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좌 개설하고 20일 정도가 경과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 제한. 그렇죠. 그게 이제 50만 위안으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돈이 이제 있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작지 않은 엄청 금액인데, 크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에서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홍콩을 통해서 주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큰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규모가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한 3만 달러인데 중국 3만 2천 달러, 중국이 1만 달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한 2억 4, 5천 정도를 투자를 하는 투자가여야만 홍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중국 본토가 많이 사는 주식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테마성의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잡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국은 해외 투자하려면 시험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되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불법 행위, 위법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50만 위안 정도, 이 정도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로 쳤을 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평잔으로 그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작은 개미들이 아니가 이거는 큰 손개미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아무나 사는 건 아니고 아무 종목이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 걸 보면은 그 깡구통 대상 종목의 한 20% 정도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도 보면 후션깡통의 대상 종목이 한 1100 종목이 있죠. 그 대상 종목들 중에서 한 20% 정도를 샀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상위 10개 종목, 그 단센트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럼 도대체 몇 %나 갖고 있냐를 보면 아직도 한 보유 지분율. 그렇죠. 5%에서 6%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들의 비중이 큰데 이제 은행주들을 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건설은행을 한 10% 정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아직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상위 24를 보더라도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 정도, 샤오미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홍콩은 홍콩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콩 거래소가 이게 거래가 활발하니까 홍콩 거래소 주식도 많이 샀습니다. 아, 그럼 거래소 주가도. 그래서 그게 이제 한 6%까지 이제 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0억 이상 펀드로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펀드 사이즈가 17조 원 이상 되는 펀드. 17조 원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작은 펀드가 아니죠. 두 단위 넘어가면 일단은 대형 펀드인데. 그러니까 그거 17배 되는 펀드들의 이제 대형 펀드가 홍콩 주식을 얼마나 편입했냐를 보면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가 이빵다라는 펀드인데 네. 요게 43%를 홍콩 주식을 넣었고요. 그래서 절반을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잘 나가는 1등하는 펀드는 홍콩 비중을 확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게 편입한 것은 한 0.04%도 있고, 그래서 이 100억 이상 그 대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아직 홍콩주 비중이 한 평균으로 쳐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측하건데 지금은 현재가 뭐 40%, 20%인 건데 이거 최근에 올해 들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대폭 이제 1월 달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00억 이하, 그러니까 중국은 이 사이즈가 큰 게 17조 원 이하 되면 소형 펀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소형 펀드들의 경우들은 그보다 비중이 조금 더 낮고 한 19% 정도.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형 펀드 같은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 종목의 다양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갔고 작은 펀드들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살 수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19% 펀드들이 보유 비중을 가정했을 때 하고 요것을 한 50%까지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 이 정도 더 이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물론 이건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는 펀드만. 근데 앞으로 뭐 중국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의 베이스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펀드 시장 간접적 지금 완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펀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수익도 잘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1등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1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변동성 심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개별 종목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만족도가 굉장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하반 이후에 지금 펀드의 발매가 조단위 펀드가 뭐 5분 만에 발매하자마자 다 매진되고 뭐 1시간 안에 다 매진되는 사태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돈들이 이제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놓는. 그러니까 하나가 성공 1호, 2호, 3호 계속 나오고 계속 모집을 하니까. 그렇죠. 네, 신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회사 괜찮다고 해야 하는 회사를 놓고 보면 주가가 다 45도 각도, 75도 각도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본토 주식을 사기에는 약간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않은, 근데 회사는 똑같은데, 중국에 상장된 홍콩에서 똑같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몰린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업종별로 놓고 보면 뭐를 주로 많이 샀냐 보면 금융, 정보기술, 소비재, 이게 이제 3대 그 매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렌드로 놓고 보면 지금 그 빨간 색깔 라인 차트가 이제 본토에서 홍콩으로 나가는 이제 자금이고 그 남색 그 라인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빨간색 자금이 지금 뭐 2020년 들어서 확연하게 지금 북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보다도 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지금 이런 기관들이 사고 있는 이제 펀드들의 비중을 놓고 업종별을 조금 더 세분해서 놓고 보면 뭐 은행, 미디어, 전자, 레저, 금융, 바이오, 부동산, 자동차, 음식료, 통신, 컴퓨터 요게 상위 한 10개 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봐야 되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이 초대형 국유은행들이 이제 홍콩에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뭐 시총이 제일 큰 놈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것이고 뭐 지금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여전히 이제 전자라든지 레저라든지 바이오나 자동차, 음식료, 뭐 통신, 컴퓨터.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이제 매기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본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 기관의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이것은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는 소위 아비트리지를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주식 시기를 보게 되면 홍콩 시장에 돈이 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안 움직이는 곳도만 가고 골고루 돈이 흘러서 가는 것이 이제 홍콩 지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탑 10 종목들을 한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최근 한 달, 2주, 1주 이렇게 놓고 보면 돈이 계속 이제 몰리는 것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주 동안에 1주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전부 탄센트입니다. 그래서 탄센트 주가가 강하게 간 것이 그거고 두 번째가 중국 이동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해양석유, 중자 들어가는 기업. 그래서 미국한테 핍박받은 기업들이 이제 국대들이 들어와서 계속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샤오미라든지 메이투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하게 중자 들어가지 않는 기업 중에서 스마일 국제라든지 보리흡협 같은 이런 회사가 최근 한 달간에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콜을 받았고 아마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45도 각도, 75도 각도의 이제 상승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에 동시상장이었을 때는 본토를 먼저 신천이나 아니면 상해 정도 먼저 선택을 하는데 앞으로는 동시상장일 경우 웬만하면 홍콩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과연 홍콩 종목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보실 때 아까 말씀하신 탑 종목, 왜냐면 어쨌든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뭐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뭐 저희 CC 채널에서 뭐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홍콩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제 어떤 자금 흐름을 보이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이제 주로 그 매수를 하고 있는지 뭐 한 주 단위나 뭐 그런 간격으로 그 리뷰를 계속적으로 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국 시장에 있는 따끈따끈한 뉴스들은 저희 CC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